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5월은 어린이날부터 스승의 날까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관과 함께 경남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매달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참 5월은 특별합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교육관께서는 또 교사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5월이 갖는 의미 소요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남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선생님들이 참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로서도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할 일을 다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도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여전히 선생님들, 교사 집단이라는 것에 힘을 가지고 좀 더 잘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교육관께서는 학생들과 더욱 가까이 했던 교사 시절, 지금까지 남아있는 추억, 기억이 있을까요? 많지요. 저는 교사 시절은 제 스스로가 봤을 때 폭력교사일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와서 폭력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런 때 생각이 나고 아이들은 12번도 더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일지라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누구나 다 바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른들이 좀 믿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도 옛날에 말썽 부리던 아이들이 가끔씩 전화해서 선생님이라고 하고 전화가 오면 참 반가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잘 기다려주고 챙겨주면 바르게 자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2024년 돌아와서 경남 교육감이시니까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 방안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 방안 명을 들어봤을 때는 왜 그런 목소리 내셨지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함의가 있길래 그런 반응을 내놓으셨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제 근래에 교육부에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콘텐츠를 공개하면 거기에 클릭을 100번 하면 복지 포인트 10,000원씩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선생님들의 양심을 저는 돈으로 산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에 대해서는 이 평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을 맛이 좋게만 하면 아이들한테 인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건강이나 영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처럼 수업도 이것을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량화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잘하고 싶은 그 욕구는 누구에게든지 모든 선생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의논하고 또 좋은 수업을 공개할 때 이렇게 지켜볼 수 있도록 수업 나눔 축제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해오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교육부에서 돈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양심을 사는 이런 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3월 달부터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적어도 몇 달 이상을 준비해서 3월 달 교육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학기 중에 교육부에서 이런 안을 이렇게 툭 던진다는 것은 학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부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검도를 넘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저는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또 최근에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교권 침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더욱더 주목받은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 예방책들은 경남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른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예.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계속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학교를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해서 학교를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은 선생님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행위로 해서 학교가 통째로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는 교육력 손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청의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도 전문가를 배치해서 학교가 교사가 이런 악성민원을 받았을 때 그 개인의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학교 단위에서 설치되어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도 전문성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성도 높이고 이제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경남 교육을 놓고 봤을 때 거점 돌봄센터의 늘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교육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늘봄 학교의 좀 차이점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기존의 돌봄과 방과 후 학교의 아쉬움,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점형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우리 경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적극 행정 상도 받고 했는데요. 이제 이것하고 교육부가 최근에 기존에 해오던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확대 강화하면서 그 이름을 늘봄 학교라고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늘봄하고 교육부의 늘봄 학교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의 그 늘봄의 장점도 살리고 또 교육부의 늘봄 학교의 문제점도 수정 보완해가면서 학교가 잘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늘봄학교, 경남형 늘봄학교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돌봄과 방과 후 학교가 사실 학교 안에서 구성원들이 참 불편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직원들은 기존에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돌봄과 방과 후라는 것을 더 얹어서 하는 셈이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것까지도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이 넘은 돌봄과 방과 후가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명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교 교직원들의 그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학교의 부담을 줄어들이고 프로그램의 학교 단위로 했을 때의 프로그램의 품질이 높아질 수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점형으로 인근의 10개 학교 정도의 돌봄을 모아서 하는 거점형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2시간 정도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을 빼면 기존에 해왔던 학교 단위의 돌봄과 방과 후 학교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제 그 대신 이것을 지금 교육부가 자꾸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느냐, 몇 퍼센트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경우에
전체 500개 학교 중에서 160개 학교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30%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 수로 치면은 70%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합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경우에 그러나 이것을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엄마의 학교가 몇 퍼센트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량화시켜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희들은 인식하면서 이제 좀 더 내용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나가는 것으로 예.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던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크게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로 따졌을 때 학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교육 과정 운영이 1교시부터 6교시 그 다음에 방과 후가 뭐 그 3시에서부터 5시 정도까지 그 대신 5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자리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최소 5시에서 7시 정도까지가 더 우리가 아이들을 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학교만이 다 하기에는 우리로서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시군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올해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몇 군데의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을 내놓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도 내놓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인력 풀을 다 모아서 부모님이 출근하는 시간부터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예. 우리의 모든 공간과 모든 인력 풀을 다 동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면 이것이 어떤 농산어촌이 소멸되어 가는 것도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의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1년 준비해서 내년부터 도내 군 지역을 2개 정도, 시 지역을 하나 정도 해서 시범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렸고, 그래서 이제 수정 보완해서 후내년쯤에는 저는 국가에다가 이 사업을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국가에 이 사업을 내놓고 우리로서는 이제 역할을 다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령 인구 감소도 참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가 지역 소멸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다루는 주제인데,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캠퍼스형 공동학교 시범 운영으로 맞선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자세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캠퍼스형 어떤 방과 공동학교, 캠퍼스형 공동학교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 내부 사업입니다. 의령의 경우에 지금 초등학교가 10몇 개가 있습니다만 학생 수가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학교는 사실상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저 멀리까지 이렇게 그렇죠. 다니게 하면서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 면에 한 개의 학교는 작아도 유지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인데, 근데 그렇다면 작은 학교에서 6년을 학교를 다니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성을 기르거나 하는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오전에는 작은 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인근의 어떤 거점 학교, 좀 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형으로 운영을 하고 방과 후까지 하면 작은 학교의 장점도 살리고 작은 학교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보자는 것이 캠퍼스형 공동학교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 차원 더 넓히면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지자체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참 경남교육청이 참 바쁘겠다 싶은 게 생태 전환 교육.
이것도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지구, 환경,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애써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어떤 기후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환경부에서 작년에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를 전국에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경남에서 9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만족하긴 했습니다만 뭐 만족할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이 노력은 뭐 어른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태적 인간, 작은 풀뿌리 하나, 작은 동식물 하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새로운 계획이나 뭐 준비, 시도 등등은 미래교육원 인기를 봤을 때 확실히 좀 자신감도 붙고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미래교육원의 인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교육원을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 때 교육은 현재 이루어지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30년 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 미래에 과연 얼마만큼 적실성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원인데 저는 미래교육원을 창원에서 했다면 이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의령에서 미래교육원을 하면서 하루에 1000명의 아이들이 의령에서 미래교육원에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다양한 그 지역의 어떤 체험을 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꾸라지도 잡아보고 또랑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해보는 것을 저는 이제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과 또 지역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런 생태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미래교육원이 성공하는 한 비결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생각하는 미래 교육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미래교육이냐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그분들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선생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미래가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그 철학을 놓치지 않고 또 수단으로서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철학과 또 환경을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로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의 미래 교육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미래교육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옳은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함께 고민해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 또한 있습니다. 예, 이 자신감도 참 배경이 있는 게요.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좀 축하를 드리겠고요. 뭐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도 늦었지만 들어볼까요? 교육감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교육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그것이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다른 건 없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교육적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삼선의 교육감이신데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남은 임기 동안에 뭐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라든지 꼭 이뤄내겠다라는 좀 마무리 말씀에 담아내서 듣고 싶은데요. 예, 교육은 우리 학교 안에서 교사들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또 우리는 마을로 나아가서 우리의 교육적 기능을 마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달이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런 속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우리 교육은 오롯이 경남의 학생을 위해서 경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과정, 그에 대한 관심은 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또 경남의 미래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 경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